떼고 다 떼고 38,000원을 이제 벌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잡다한 잡을 찾아다니는 남자, 달간남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죠. 하는 일은 달라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데요.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하며 일의 소중함과 삶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직업 크리에이터 갈간남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 때까지 간 남자, 갈간남 엄종훈이라고 합니다. 전업 크리에이터고요. 또 직업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유튜브 채널 갈간남을 3년째 운영 중입니다. 네. 갈 때까지 간 남자, 이게 갈간남. 이름에 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채널명을 정하게 되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과거에 좀 힘든 일이 좀 많았습니다. 빚도 지고 심리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진 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내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장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모습, 또 빚을 또 갚아 나가는 모습을 일기를 쓰는 마음으로 또 기록하다 보면 1년 뒤에는 달라진 내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브이로그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채널명을 갈 때까지 간 남자, 갈간남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네. 자, 이 갈간남이 어떤 채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어떤 목표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세상의 모든 직업을 또 소개하는 컨셉트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주로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가까이서 봤던 현장직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출연자분들의 하루를 모두 또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근무 여건이나 혹은 취업 조건 어떤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컨텐츠를 또 시작한 건 현장직에 대한 또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현장직을 또 잘 모르고 편견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젊은 축에 또 속하지만 특히 젊은 층이 현장직을 힘들고 돈 또 못 버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취업난이 조금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네. 조금만 시선을 좀 돌리면 좋은 직업 혹은 좋은 직장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런 점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면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또 모시기 전에 영상 댓글들을 쭉 봤는데요. 네. 댓글을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고 또 각자 역할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간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계기로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원래는 이제 브이로그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가 좀 늘기도 시작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볼까 했는데 12시간씩이라는 공장 일과 병행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 정도 고민을 하다가 좀 과감히 또 퇴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주변에서는 지인들이 미쳤다 하는 이제 소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나이도 30 넘었고 또 결혼할 여자친구도 있던 상황이라 좀 미래가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브이로그를 한 달 정도 쉬면서 진지하게 정말 많은 컨텐츠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직업을 다양하게 접해봤고 또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직업 소개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또 번뜩 또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갈간남님의 그 영상을 보면 이 출연자들도 직업이 아주 다양하고 또 지역도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섭외하는 일이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출연자 섭외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그 콘텐츠 이제 균형을 이제 생각해서 다양한 직업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네. 출연자는 일단 먼저 전화 인터뷰를 해보고 또 결정을 하거든요. 네. 어떤 사연 또 특히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우선 섭외하고요. 이분들이 또 알려주시는 정보도 철저하게 또 검증을 또 해야 됩니다. 네. 제 컨텐츠를 보고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뭐 만약 일당이나 단가, 뭐 복지 수준 같은 내용이 잘못되면 동정 업계 좀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낭패를 또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출연자 섭외는 그리고 또 출연자 섭외는 지금은 또 이메일로 또 대부분 받긴 하는데 처음에는 네이버로 그러니까 제가 무작정 그 업체들한테 전화해서 섭외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구독자 수도 적고 또 제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100이면 100 전부 다 거절을 당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던 중 이제 은인이 또 나타났는데요. 네. 제가 브이로그 하던 이제 시절부터 쭉 보시던 분이 또 도와주고 싶다면서 또 출연해 주셨습니다. 건물에서 이제 외벽 타는 이제 분인데 그분이 나온 영상이 유튜브에서 좀 크게 주목받으면서 채널도 더 급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경조사도 챙기는 또 절친한 사이가 됐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좀 뭐 다시 한번 또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괜찮으실까요? 함성범 선생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울컥합니다. 네네네. 네, 함성범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영상을 쭉 보니까 취준생 분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뭐 근무 환경, 급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같은 업계 분들이 보기엔 민감한 정보일 수 있는데요. 이 정보를 어디까지 담아야 하는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정말 많이 좀 고민이 되는데,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출연자에게 허락도 받고 또 확실한지 일단 검증도 하는데, 가끔 항의 메일을 좀 올 때가 있어요. 엉터리 정보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장 영상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출연자와 먼저 또 상의하고 또 그게 근거가 맞는지 아닌지를 그리고 그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영상을 내릴지 또 결정을 하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제 영상에 또 출연하신 분인데 폐지방 수구이를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일을 같이 하는데 단가가 잘못 알려져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서 또 항의 또 메일이 왔습니다. 네. 이때 또 출연자와 또 상의해서 결국 또 영상을 내렸고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또 작년 뉴스에서도 좀 크게 이슈됐던 분이 있는데 네. 환경미화원 분이었거든요. 네. 이분이 환경미화 일을 하면서 또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셔가지고 또 자산을 또 많이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 민원이 정말 많이 왔다는 거예요. 왜 돈도 많은 사람이 환경미화원 하면서 일자리를 뺏느냐, 당장 잘라라. 이런 얘기였다는데 그 출연자께서는 오히려 저보고 자기는 괜찮다면서 영상 내리지 마라. 오히려 저를 또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 그 영상은 아직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출연자들이 각자의 사연으로 또 책임감으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출연자가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또 곰방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거든요. 네. 건설 현장에서 등짐지는 일인데 또 수십 킬로를 등에 메고 5, 6층 계단을 또 수백 번 오르던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촬영 내내 웃으면서 일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더 놀라웠던 거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한 뒤에 또 헬스장을 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몸을 쓰는 일인 만큼 몸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유였는데요. 예. 그분은 원래 쇼트트랙 선수였다가 또 곰방 일을 하게 된 분이었는데 좀 일을 좀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지게차 사장님이 또 오르는데요. 아주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수성가한 분이었습니다. 네. 네, 얼굴도 조금 기티가 나고 성격이 되게 밝아서 솔직히 집이 잘 사나 보나 싶었는데 사고로 아버지를 또 잃은 뒤에 가장이 돼서 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어머니와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걸 찍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촬영을 중단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보다 어린 분이지만 또 맨주먹으로 자기 사업체를 또 차리고 틈틈이 또 책을 또 많이 읽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이 훌쩍 지나가서 네네. 질문을 좀 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출연자와 하루 이틀을 완전히 동행하기 때문에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작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느끼는 보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또 제가 이제 포항에서 올라왔는데 제가 집이 지금 포항이거든요. 네. 장거리 이동이나 또 외박이 또 잦은 게 또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건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영상을 또 내려야 할 때 제가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 혼자서 하는데 편집에만 한 10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네. 네. 그렇게 만든 영상을 내려야 할 때는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또 하지만 출연자가 또 피해를 본다거나 어깨에 혼란이 생기는 것은 제가 또 원치 않기 때문에 괴롭지만 영상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보람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제 노력을 알아주실 때 또 뿌듯하기도 하고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구독자들이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고맙다. 또 혹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댓글을 보면 또 행복합니다. 네. 네.
네, 갈간남님 앞으로 계획과 목표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제 콘텐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은 제 영상에는 좀 나름 성공하신 분들, 또 잘 되신 분들이 나오시는데 일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힘이 좀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사정이 어렵고 일이 잘 안 되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건 구독하셔서 좀 봐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극적인 뭐 목표라고 하면 제가 느낀 교훈과 동기부여를 좀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어. 저도 한 병짜리 고시원에 살면서 막노동을 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제 집이 생겼고 또 가정도 이렇습니다. 네. 이런 제 이야기에 현장에서 느낀 감동을 더해서 좀 많은 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간남님께서 시청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어떤 말씀이신지 들려주실까요? 저희 출연자들이 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달라. 일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그 가치는 어느 것이 우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네.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예.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내가 맞다고 판단하면 일단 몸으로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와 좀 잘 맞아서 또 천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는 그런 분들을 또 많이 봤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자신을 믿고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갈간남님 콘텐츠 보면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말을 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들로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직업들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